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중국이 함대를 구성해서 미국 쪽으로, 알래스카 쪽으로 접근을 해서 미국을 자극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이 강력하게 또 마킹을 하면서 요격을 했는데, 아무튼 미국의 항행의 자유에 맞서서 중국이 미국을 자극하고, 그에 대해서 또 미국이 다시 남중국해에서 항모를 동원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라팔, 정말 안 팔리는 전투기의 대명사였는데 라팔이 연일 상종가를 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상종가를 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안 팔리는 전투기의 대명사였던 라팔이 막판 기생역전의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6대의 라팔을 추가로 주문했다는 소식입니다. 프랑스에서 18대의 라팔 전투기 도입 계약을 체결했던 그리스가 6대 추가 구매를 요청했으며, 프랑스 정부는 이를 승인했다고 플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장관이 현지 시각 9월 12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밝혔습니다. 파를리 장관은 좋은 소식이다. 그리스가 라팔 6대를 추가로 구매할 의사를 밝혔으며, 우리는 함께 진정한 유럽의 자치권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며 그리스의 라팔 추가 구매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는 지난 1월 프랑스로부터 라팔 스탠다드 F3R 신품기체 6대와 프랑스 공군에서 사용하던 중고기체 12대를 포함해 총 18대의 라팔을 25억 유로에 주문해 지난달부터 조종사 기종 전환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그리스 국방부는 올 연말까지 12대의 라팔에 그리스 국기가 그려질 것이며 내년부터 작전 운용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스가 도입하는 라팔 스탠다드 F3R 버전은 인도가 도입한 사양으로 지난 2019년부터 프랑스 공군에 공급된 최신 개량 모델인데요. 완성형 RBE-2 A사 레이더가 장착이 되어 있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 그리고 고성능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아이리스-T와 같은 공대공 무장은 물론 사거리 550km의 스칼프 EG 공대지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어서 강력한 멀티롤 성능을 보유한 기체입니다. 그리스는 현재 154대의 F-16CD와 40대의 미라지 2000 계열을 주력 전투기로 운용 중인데요. 그리스는 이 노후화된 미라지 2000 나머지 전력들도 라팔도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그리스의 라팔 도입 물량은 최대 40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 라팔이 그냥 이제는 마구마구 팔리고 있는 전투기가 됐어요. 한때 2000년대 초반에는 라팔아 팔렸니? 아니요 라는 삼행시로 대단히 유행을 했던 그 라팔, 한국에서 물 먹고 간 뒤에 한국의 저준지, 하여튼 전 세계에서 물을 먹었죠. 그러다가 이집트에 판매를 하고부터 지금 인도, 카타르 자꾸 지금 팔고 있는데, 그리스가 추가로 도입을 6대를 하면서 24대 체제로 간다. 사실은 이제 12대 해서 1개 비행대대, 2개 비행대대 이렇게 움직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파를리 프랑스 국방장관이 기분이 좋아서 먼저 자기 SNS를 통해서 공개를 한 겁니다. 정치인이니까 그냥 일단 정치적인 그런 거 한번 시야를 한번 끌어보려고 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라팔, 지금 그리스는 터키하고 같은 나토지만 사이가 대단히 안 좋죠.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게 오랫동안 지배를 받아왔던 그리스,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 갈등 관계, 그러면서 종교도 다르고 마주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그리스와 터키는 수천 년간 거의 개노지간처럼 지내왔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 터키 바로 2km, 터키 본토 2km 앞에 그리스 소유의 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유전이 지금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터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니들 섬이냐? 아무리 봐도 이거 우리 섬이지. 이거 우리 거야. 라고 하는데, 그리스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협정을 통해서 이거 우리 거 된 거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서로 경쟁이 붙어 있는데, 그리스가 좀 약하니까 이 미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 다 끌어들였어요. 끌어들여가지고 아마도 굉장히 많은 지분을, 유전 지분을 떼어주는 조건으로 끌어들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가 자기 공군이 쓰고 있던 바로 1년 전에 배치됐던 이걸 그냥 그리스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올 1월에
18대 계약했는데 그 중에서 6대는 새로 만들기로 하고 12대는 지금 프랑스 공군에 배치된 이 신품 1년 된 거 그거 지금 바로 갖다 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올해 내로 12대의 라팔 전투기에 그리스 국기가 그려질 것이다. 그래서 바로 계약한 그 당해 연도에 그리스에게 12대의 라팔 전투기 거의 뭐 새 것 같은 중고죠. 이거를 긴급하게 줄 정도로 그리스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고 그걸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리스하고 터키하고 공군력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그렇고 터키도 그렇고 나토 국가였기 때문에 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그런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그렇고 터키도 그렇고 현재 F-16이 제일 좋은 겁니다. 다 그레이드도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다가 추가로 터키는 F-35를 살려고 했는데 S-400 미사일 때문에 안 되고 그리스는 F-16을 154대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라팔을 얹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터키가 가지고 있는 F-16은 블락 50 플러스 버전인데 여기에는 아직도 사이드와인더 9X 버전이 안 들어가 있어요. 사이드와인더 9X는 단거리 일추적 미사일 중에서도 최신 버전이니까 그냥 180도, 90도 막 꺾어서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헬멧 마운티드 시스템하고 딱 연동돼가지고 조종사가 딱 쳐다보면 그냥 날아가는 건데 아직 터키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는 과거 우리가 가지고 있던 뭐 사이드와인더 L 뭐 이런 것들처럼 꼬리를 잡아야 쏠 수 있는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 그리스가 라팔 가지고 가면 아이리스-T 이거 딱 장착하면 그냥 뭐 쏘는 것이죠.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터키가 가지고 있는 F-16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스가 굉장히 발전하는데 다 라팔이 이런데 한몫한다. 그런데 똑같이 라팔이나 유로파이터나 비슷한 시기에 유럽에서 만든 전투기인데 유로파이터는 유지비 때문에 뭐 유로파이터 운영 국가들이 전부 지금 영국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막 중고로 내놓고 조기 퇴역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라팔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라팔이 유로파이터보다는 훨씬 더 좋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라팔 좋아요. 두 번째입니다. 동해에 진입했던 중국 해군 기동전단이 일본 홋카이도를 넘어 미국 방면으로 항해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담하게도 미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하는 도발을 하며 알류산 열도 일대를 돌며 미국을 자극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얻어 터지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 쓰시마 해협을 통과해 동해에 진입했던 중국 해군 기동전단이 8월 말 알류산 열도까지 진출해 미국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미 해안경비대와 추격전을 벌였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현지 시각 9월 12일 해안경비대 소속의 레전드급 경비함인 버솔팜이 알류산 열도 인근 배타적 경제 수역에 침범한 중국 해군 전단을 마크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이들이 8월 말 미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침범했다고 밝혔습니다. 05호형 구축함인 난창, 05D형 구축함인 구이양, 093형 함대 보급함으로 구성된 중국 전단은 8월 22일 동해에 진입한 후에 그대로 동북 방향으로 항해하며 8월 24일 소야 해협을 통과했는데요. 먼저 들어와 있던 전자감시함인 799함과 합류해서 4척 전단을 구성한 뒤에 알류산 열도 쪽으로 향했습니다. 중국 전단은 베링해에 진입해 알류산 열도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돌며 미국을 자극했는데요. 이들을 마크했던 버솔팜이 9월 10일 일본 요코스카에 입항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들 전단의 미 연안 도발은 9월 초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의 수상함 전단이 알래스카에 접근해 미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도발에 나선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미국의 칼빈슨 항모는 9월 12일 남중국해 분쟁 수역인 나투나 제도의 중국 주장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초계 중이던 중국 해경 하이양디지 10호를 향해 180도 변침에서 22노트의 속도로 질주하며 쫓아내는 보복성 퍼포먼스를 벌여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중국이 중국판 주말트라고 극찬하고 있는 자뻑하고 있는 난창함입니다. 덩치가 13,000톤이니까 뭐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지스급 이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한 이런 난창함, 그리고 그 난창함과 함께 또 중국판 이지스라고 하는 05D형 구축함 구이양, 그리고 이제 그들을 보급하는 함대 보급함, 그리고 전자전함, 이렇게 4척의 군함이 전단을 이루어서 동해를 그대로 관통해서 소야 해협을 통해서 이제 북태평양으로 빠져나갔는데 여기는 베링해 아니겠습니까?
알래스카에서 쭉 뻗어나오는 알류산 열도. 거기 이제 미국 섬들이 쫙 있죠. 그 미국 섬들 근처까지 진행해서 여기 다 미국 어장입니다. 여기까지 진행해서 미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자극을 한 것이죠. 물론 배타적 경제 수역은 영해는 아닙니다만은 굳이 알래스카 미국의 전략기지가 집결해 있는 알래스카까지 가서 미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자극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미국에게 우리가 이제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대양 해군이 된 거야. 그리고 니들만 우리 코앞에서 우리를 자극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니들도 이 꼴 보기 싫으면 니들도 하지 마.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미국이 그 버설팜 지금 요코스카에 와서 북한 불법 환적 선박들을 감시하는 임무를 하러 왔는데 그거 오다가 이걸 보고는 이제 마킹을 한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9월 12일 날 칼빈슨 항모 전단이 지금 남중국해 항해 작전을 하고 있는데 쭉 밑으로 내려가다가 사진 보셨지만 확 180도로 꺾어가지고 뭔가를 쫓아냈는데 중국의 해경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난창 전단이 미국의 해경, 미국의 해경이라고 하지 않고 해양경비대라, 코스트 가드라고 하는데 그 해경함과 뭔가 추격전을 벌였죠. 그에 대한 그대로 보복으로 미국의 항공모함이 22노트 속도로 중국의 해경함 쪽으로 그냥 달려드니까 중국 해경함이 부딪히면 가루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도망을 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북태평양 베링해에서 그리고 또 남중국해에서 서로 안에 계속 지금 물고 물리는 세력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한번 부딪히는 것은 아닌지, 부딪히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그것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